찬성 139대 반대 138 이 숫자 어떻게 보십니까? 깜짝 놀랐습니다. 뭐지 이거? 아니 그거를 개표를 안 하고 계속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. 네. 뭘 갖고 막 2시간 가까이 지연됐죠. 네, 뭘 막 싸우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저게 뭐지? 이렇게 봤는데 어떤 사람이 이게 부라고 쓴 건지 우라고 쓴 건지 무라고 쓴 건지 모를 거를 하나를 쓰고 그 다음에 무슨 뭐 이렇게 한 거 하나 쓰고 그게 이제 이게 그 수기 투표를 하면 뭐 한글로 가, 부 또는 한자로 가, 부 요거를 쓰지 않으면 다 무효입니다. 그래서 가 썼는데 뭐 동그라미 친다든지 가 쓰고 뭐 점을 찍는다든지 점도 안 돼. 예. 가 쓰고 지웠다가 부 쓴다든지 이거 안 돼. 이거 다 무효예요. 그래가지고 그렇게 이제 참 힘든 게 이 수기 투표인데 국회의원들이 뭐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닌데 매양 뭐 하는데 그걸 잘못 써가지고 그 두 개를 놓고 계속 희생을 벌여요. 근데 또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수기 투표를 하면은 대개는 이제 그 무효표 정도는 그냥 뭐 스무스하게 뭐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. 근데 그걸 가지고 저렇게 실갱이를 벌인다는 거는 저 두 개의 무효표에 굉장한 지금 의미가 있구나.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이게 결과가 심상치가 않다.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안 해야 될까 까보니까 찬성이 반대보다 많은 부결. 그러니까 부결인지 이게 가결인지 가결은 아닌데 가결 같은 가결스러운 부결이 이제 돼버려가지고 상당히 깜짝 놀랐죠. 저는 보다가 계속 지연돼갖고 테레비를 껐다가 다시 테레비를 틀었는데 자막이 딱 나온 거예요. 그 저는 처음에 자막을 잘못 쓴 줄 알았습니다. 그러니까 전혀 그럴 만큼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였는데 어쨌든 민주당에서는 굉장히 자신을 했었는데 단일 대오로 간다라는 걸 이 숫자는 어떻게 보십니까, 김수민 평론가? 뭐 일단은 균열은 같다. 그러니까 이탈표가 다수파는 아니지만 균열이 좀 심하게 같다. 그러니까 골이 깊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면 기권표하고 무효표 합치면 20표 나왔잖아요. 근데 사실 출석 의원의 과반이 찬성을 해야 가결이기 때문에 기권이나 무효나 반대표랑 같은 효력입니다. 그렇다면은 이제 그 20명이 민주당 쪽 의원이라고 했을 때 일단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부결시켜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. 근데 이제 그냥 부결시켜 준 거 아니고 뭔가의 의사표시를 같이 한 거죠. 근데 심각한 거는 찬성표로 간 거. 봤을 때는 국민의힘이 어제 출석을 한 명 안 했기 때문에 114명이 나왔습니다. 그리고 정의당 6명, 시대전환도 가결 입장이기 때문에 1명, 그럼 121명이에요. 네. 그럼 18표가 빈단 말이죠. 그럼 민주당에서 최소 18표가 이탈을 한 거고, 사실은 지난주에 저희도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비명계 의원이고 한 그런 의원도 어지간하면 반대 쪽으로 갈 거다라고 예측을 했는데도 18명이나 찬성으로 아예 대놓고 셌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일단 심상치 않은 균열이다. 그리고 어떤 정치적 도의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단순히 이 대표에 대해서 견제를 한다거나 질책을 하는 수준을 넘어선 게 아닐까, 찬성표라면. 예, 일종의 유죄 심증을 갖고 있는 게 아닐까. 예, 그렇게까지도 볼 수 있는 심상치 않은 이탈표긴 합니다.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찬성 쪽으로 돌아선 표가 최소한 그러니까 산수만 해보면 한 18표 정도 되고 17일 수도 있어요. 네, 17일 수도 있죠. 그러니까 양양자 씨가 있기 때문에 17이나 18 그리고 기권 무효 따지면 한 38표, 그러니까 한 30에서 40명 사이 정도가 이탈을 한 건데 이 숫자 어떻게 보십니까, 김민하 평론가님?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, 그러니까 이게 이것저것 다 따져서 계산을 해보면 말씀하신 대로, 그러니까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당론 결정은 안 했습니다. 당론 결정은 안 했지만 모여가지고 결의를 했어요. 이거는 우리가 부결시키자. 네. 결의를 했기 때문에 그런 이제 결의의 수준으로 봐서 어쨌든 당이 전반적으로 가는 대로 안 따라간 사람이 한 30명 정도, 30명 이상이 되는 거예요. 정확한 계산은 잘 안 됩니다. 사실 중간에 네. 무소속들이 있고 네. 무소속 중에 한 명 안 오고 뭐 그다음에 뭐 또 기본소속당이 분명히 반대 투표 한다고는 했지만 실제로 못 던진 모르니까 한 명이 또. 그러니까 사실 뭐 계산은 어려운데 30명 이상이 어쨌든 그 반대를 명확하게 찍지 않은 거예요. 그 중에 이제 한 뭐 17, 8명은 찬성을 한 거고 나머지 기권 무효 이렇게 간 건데, 그러니까 뭐 그런 이제 기권 무효 그다음에 찬성 찍은 사람들의 생각이나 입장이나 이런 건 뭐냐 이게 중요한 거겠죠.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당 주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. 이게 조직적 반란이다. 네? 그래가지고 비명계가 표단속을 한 거 아니냐? 그렇죠.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. 네. 왜냐하면 분명히 그 의원총회 할 때는 우리가 부결 이번에 시키는데 동의를 할 테니까 그러면 이후에 그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고민을 해달라 이런 취지로 얘기를 한 거잖아요. 서른 의원이 거기서
그 얘기를 한 거지 않습니까? 우리가 부결시킬 건데 그러고 나면 이재명 대표의 모종의 행동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우리 그 부결에 힘을 실어줄 테니까 출구 전략을 마련해 오시오 이거 아니에요. 그렇게 한 걸 봐서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탈이 많이 일어날 거라고 예측을 못했던 건데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이 많이 났다는 거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. 마켓다인 전 제품 배송비 무료니까요.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하셔서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. 근데 어쨌든 이렇게 예측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탈이 많이 났다는 거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영향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세 가지. 혼자 생각을 했습니다. 네. 네티즌의 생각. 네. 첫 번째로는 그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의 전망 그리고 이른바 불체포 특권에 대한 생각 이런 것들이 별로 이제 여론이 좋지 않았죠. 여론. 그래서 그렇죠. 그 여론이 좋지 않은 거를 감안해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판단을 해야 됐을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로는 이제 출구 전략 마련을 요구했는데 이 일부 비명계 의원들이 출구 전략의 마련을 요구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체포동의안 처리하기 직전에 이제 한 기자회견입니까? 그 내용을 보면 별로 이전하고 달라진 메시지는 아니에요. 그런 점에서 뭔가 불만을 가졌을 수 있겠죠. 비명계 의원들이. 여론에 대한 부담이 첫 번째. 그다음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스탠스에 대한 그러니까 불만. 이게 불안한데 여론이 이래가지고 불안한데 예? 여론이 이래가지고 불안한데 뭔가를 해줬으면 좋겠는데 안 해줄 것 같다. 그게 뭐든 간에. 예? 그러면은 이제 난 불만스럽다. 요게 이제 있었을 것이고. 마지막. 세 번째가 지도부가 이제 이건 절대적으로 아주 170 몇 석으로 부결이다. 175석으로 부결이다. 뭐 이렇게 장담한 거잖아요. 네. 압도적인 부결이다. 그러면은 그렇지 않아도 내가 좀 불만스러운데 뭐 압도적인 부결이면은 가결은 아니더라도 뭔가 이렇게 좀 뭐 압도적인 것까지는 아닌 그림은 만들어줘야 되지 않아? 나 하나 정도는 뭐 안 해도 되겠네. 그러면 이런 생각. 그렇게 해가지고 막 흩어진 결과 아니냐 이 정도 생각을 갖고 있고 물론 이 3가지 경우에 안 들어맞는 경우일 수 있어요. 그게 지금 의심하는 그 조직적 반란 아니냐라는 그 의심. 그거는 예를 들면 그 모임이 있어요. 그 뭡니까? 민주당의 길인가? 민주주의, 뭐 있어요. 길, 예. 거기 참가 인원이 한 30몇 명 되거든요. 그러니까는 요런 틀로 작당한 거 아니냐. 근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럴 리가 없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고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그렇다고 믿기가 좀 저는 힘든 게 왜냐하면 30명이 모여갖고 그런 이 논의를 했다라고 하면 그 얘기가 제 상식적으로는 안 셀 수가 없어요. 그렇죠. 예? 그 소문 나요. 그 소문이 났으면 지도부가 막 돌아다니면서 우리 압도적으로 부결됩니다. 이 얘기를 다 하고 그리고 이 지금 민주당 소속 이 의원들이 라디오 방송에 나와가지고 조응천, 이상민 외에는 다 압도적 부결된다고 한 거 아니에요. 그런 걸 볼 때 그렇게 바람 잡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. 근데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건 예측을 못 했다라는 거고 그렇다는 거는 30명이 뭐 모여가지고 이렇게 한 것 같지는 않고 많다. 다만 의견을 모았다면 소그룹별로 모았을 수는 있죠. 그래서 뭐 3, 4, 5 해가지고 뭐 이렇게 모았을 수는 있는데 그런 걸 보면은 그게 뭐 어떤 단일 대오의 어떤 계파로서 대응한 건 아니다. 자, 저는 네. 김수일 평론 저는 어떻습니까? 다르게 조직적이었을 거다 쪽에 무게를 싣겠습니다. 조직적이었으면 셌을 거다라고 하셨는데 저는 조직적이었기 때문에 안 셌을 수도 있다. 오히려 철통 보안을 지켰고 그리고 너무 분위기가 그 처리하기 전이랑 뒤랑 결과가 너무 다르잖아요. 이건 전격적으로 거의 뭐 비밀리에 진격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게 있고. 어쨌든 비명계가 지금 이 그 체포동의안 투표를 통해서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.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부결 전망이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에서 찬성표까지도 행사한다라고 하는 거는 어지간해서는 이제 그 사실 부결될 걸 뻔히 알면서도 찬성표에 던진 거거든요. 이거를 좀 개별적으로 판단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. 어느 정도는 몇몇은 뒷받침이 될 거다. 이런 확신이 있어야 가능한 게 아니었나 싶고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뭐 이상민 의원이나 조응천 의원이 이걸 주동했을 것 같지는 않아요. 왜냐하면 이들은 사실 뭐 좀 개별적인 성격이 강하고 이미 드러난 사람들이 패거리로 이렇게 뭉쳐 다니는 스타일은 또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저는 오히려 좀 주목해봐야 될 의원은 전해철 의원 같은 소위 얘기하는 친문 직계 쪽 의원 이쪽이 같이 이렇게 집단적으로 움직이지 않고서 이런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. 물론 비밀 투표니까 알 수는 없지만 그 정도로 좀 충격적인 결과였다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요 두 해석이 갈리는 게 뭐냐면 앞으로의 전망에서 그러면 갈리는 거예요. 뭐냐면
저게 이제 이 조직적이라고 하면은 지금 너는 무효, 너는 기권, 너는 찬성 이렇게 역할 나눈 거잖아요. 그러면 다음번에 만약에 또 체포동의안이 올 가능성이 상당하지 않습니까? 뭐 백현동 아파트 의혹, 그다음에 무슨 뭐 정자동 대북 호텔 네. 뭐 의혹, 네. 그다음에 이제 그 뭐지 쌍방울 아저씨 의혹 뭐 이런 걸로 또 할 건데 그때 가면은 이제 요 무효랑 기권에 투표했던 사람들이 조직이면은 조금 더 찬성으로 간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어떤 반발의 수위를 올릴 수도 있고 뭐 이럴 수가 있는 거죠, 그러면. 근데 만약에 저처럼 그냥 오합지졸들이 했다 그러면 오합지졸들이 그냥 되는 대로 했다 그러면 오히려 이번 상황에 좀 쫄았을 것이다. 이게 이렇게까지. 네, 이게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어쨌든 체포동의안을 가결시킬 건 아니었는데 이거 뭐지? 해가지고 아마 다음번에 처리할 때는 아마 지금보다 이탈이 덜 할 수 있다. 자, 그러면 두 분의 전망에서 보면 김수민 평론가의 전망으로 놓고 보면 어쨌든 지금 추후에 또 체포동의안이 올 경우에 높아져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그 말하자면 이탈이 높아져. 네, 이탈이. 아니 저는 오히려 조직적이기 때문에 이탈이 안 높아질 수도 있다. 요 숫자로 간다. 요번에 한 대 먹였다. 먹였기 때문에 다음번에 안 하는 거 한다. 봐서는 이거 그냥 다음에는 부결시켜주자 이렇게 갈 수도 있다고 봐요. 그래서 특히 저는 무효표, 기권표, 수무표의 향방 요게 사실 캐스팅 보트가 된 거잖아요.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다음에 또 올라오면은 그때는 가결이야 이게 아니라 이 대표가 우리한테 뭘 주는지 볼까?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죠. 네. 김민하 평론가는 다음에는 그러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? 뭐가요? 지금 얘기했잖아요. 부담스러워. 부담스러워서 이제 못한다. 네, 부담스럽다. 일이 이렇게까지 될 줄 몰랐다. 네, 이건 좀 너무했던 것 같다. 네. 저는 오히려 거꾸로 개별 행동이었다면 확신이 있는 거라서 요번에 찬성 던졌던 사람은 다음에도 찬성 던질 것 같아요. 던진다? 개별 행동이었다면. 개별 행동이었다면. 네, 네. 네, 어쨌든 이 숫자가 어쨌든 좀 약간 지배적인 예상에서 벗어난 숫자가 나와서 지금 여러 가지 전망들이 엇갈리고 있는데, 자, 그러면 이 대표의 이제 선택이 남은 거잖아요. 어쨌든 사실 이제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이미 이제 사실상 끝났다. 이런 이제 얘기도 나오고 있고 정치적 사망 선고다 얘기 나왔고 그 전에는 386의 마지막 몰락을 볼 것이다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이 대표는 386이 아니지 않나? 386가 왜 386 얘기는 또 왜 하지? 학생운동 출신이 네, 아닌데. 어쨌든 뭐 그런 얘기까지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의 이제 선택은 그럼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? 김수민 평론가부터. 이 대표는 저는 대표직을 중간에 내려놓을 수는 있다고 봐요. 예, 거기에 대한 계산도 어느 정도 서 있을 수도 있고 정성호 의원이 어느 정도는 시사를 했죠. 총선을 4개월 내지 6개월 앞두고 결단이 있을 수 있다. 근데 이 대표가 당익에 얼마나 부합하는 선택을 할지를 떠나서 본인 개인의 이익을 보더라도 내년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면 안 되거든요. 네. 그러면 사실 총선 끝나고 또 체포동의안 올라올 수도 있는데 그것도 부결을 또 시켜야 되고 본인의 입장만 보더라도 총선은 이겨야 됩니다. 근데 이재명 간판으로 치렀을 때 총선이 불리한 건 맞는 거거든요. 그럼 저는 이 대표가 어느 정도 공천 시스템을 완비를 해놓고 그리고 2016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례 이런 것들을 참고해서 내려놓을 수도 있다.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한 내년 초나 올해 말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아직 많이 남았다는 많이 거죠. 남았다. 예, 이 사이에 이제 긴 시간 어떻게 보낼 거냐라고 하는 거고, 사실 이 대표 입장에서는 이제 만약에 당내에서 지도부를 좀 교체하고 싶다라고 한다면, 근데 이때도 친명계 의사도 중요합니다. 그냥 내려가 이러면은 이제 내전이 일어나는 거고, 어느 상호 타협점을 찾아서 예, 그 방안까지 이제 제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이 또 관건으로 남아 있는 거죠. 김민하 평론가 어떻게 보십니까? 이재명 대표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됩니까? 지난주에도 얘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에 있어서 김수민 평론가랑 이제 같은 생각인데 근데 이번에 체포동의안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재명 대표는 당분간은 이 직책을 어떻게 할 거다, 거취를 어떻게 할 거다라는 얘기는 못 해요. 이게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 보면 망신이야, 망신. 이런 표결 결과가 어디 있어요? 당대표인데. 내가 당대표인데 체포동의안을 표결하는데 우리가 의석수도 169석인데 찬성이 139가 나오고 이러면 어떻게 해요? 저쪽은 121인데 이거 반대가 138밖에 안 나오고 그게 이거 망신인데 이러한 망신인 조건에서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얘기 못하죠. 그러면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게 어떤 그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놔야 돼라고 하는 이 비명계 어떤 조직적 움직임이라면 그건 제가 볼 때 좀 전략이 이상하다. 오히려 그 오히려 만약 그게 전략이라고 하면 비명계도 당장 내려놓기 원하진 않는 거다. 그러면 이거 그렇게 할 수가 없는데.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당분간은 이제 이재명 대표는 직책을 유지하면서 이 검찰 이 정치 탄압이다 이걸 계속 할 것 같고 다만
여전히 비명계 입장 그리고 그다음에 이게 불안하다라는 지지층 입장에서 필요한 거는 그럼 출구 전략이 있는 거냐의 문제예요. 출구 전략이 있느냐. 그 문제에 있어서 이재명 대표가 자기 보관을 가져야 되는 거죠. 그리고 그 출구 전략이라는 거는 지난주에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총선까지 갈 거냐. 이재명 대표 체제로 총선까지 뭐가 어떻게 됐든 중간에 뭐 공천이 어떻게 됐든 뭐 구속영장이고 뭐고 재판이고 뭐고 간에 갈 거냐. 총선까지. 그게 맞다 그러면 거기까지 갈 수 있는 비책이 있어야죠. 이재명 대표가. 그래서 거기까지 가는 도중에 무슨 뭐 온갖 재판에서 재판 뉴스 있을 것이고 기소 뉴스 있을 것이고 뭐 온갖 거 할 텐데 이거 다 치워버리고 민주당은 한국 사회 어떻게 바꾼다. 민주당은 앞으로 어떤 역할을 한다. 이걸로 이슈를 만들 수 있는 비책이 있어야죠. 그걸 보여주든가 아니면 거기까지 총선까지 못 간 그 방법이 없다. 이 윤석열의 함정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은 출구 전략이 있어야 되고 그 시점은 당장일 수는 없는데 네? 지금 방금 말씀드렸듯이 당장일 수는 없는데 이 총선까지 가는 어느 한 지점에서는 내려놔야 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. 만약 그 길로 간다 그러면 그 결정을 해야 되고 그 결정에 대해서 지금 지금 무효 찍고 기권 찍고 찬성 찍은 이 사람들한테 그 부분에 있어서의 명분을 줘야 되는 거죠. 마케타니는 착한 쇼핑몰이지. 마케타니는 저지되어야 합니다. 저는 마켓하니에 구합니다. 다른 데서 쇼핑하는 것은 저지되어야 합니다. 울분하면서 상품을 찾다가 보면 하루가 언제 다 갈지 모르겠습니다. 반드시 저지되어야 합니다.